와,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씩 중등부에서 막 드럼 치는 친구가 안 오면은 드럼 치다가 가끔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숨이 차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가 가끔 있는데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마음을 치유하는 교사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그 강의안 다 받으셨죠? 그 강의안에 저는 제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기하실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들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젠 조별로 좀 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 잠시만 도와주실 분 두 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선생님들께 하나씩 나눠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기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뽑으면 번호가 적혀 있는데 1, 2, 3, 4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뽑히시는 대로 조로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강의 드시는 선생님들은 그 온라인이 한 조라고 생각해 주시고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실 죄송한데 노래 아무거나 CCM 틀어줄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뽑으시고 계신가요? 조를 나누는 목표는 딱 이겁니다. 서로 어색한 사람들끼리 조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친한 선생님이랑 같은 조가 되신 분은 얼른 번호를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뽑으셨나요? 자, 뽑으셨으면은 여기가 1조, 여기 앞자리가 1조, 여기 앞자리가 2조, 여기가 3조, 그다음에 김창희 목사님 있는 자리가 4조로 해서 한번 나눠서 앉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서로 어색하신 분끼리 조가 되셨나요? 네, 여기 1조, 2조, 3조, 4조입니다. 온라인으로는 함께 같은 조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실시간 채팅이 안 보이시는 선생님들은 그 유튜브 어플로 들어가셔서 좋은 교회 치신 다음에 교사대학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싫어요? 네. 여러분 다 나눠주셨죠? 혹시 나는 정말 친한 선생님이랑 같은 조가 되셨다 하는 선생님 계신가요? 목사님 다 친하세요? 그럼 목사님 혼자서 5조 해주시면 네. 오늘은 조별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활동도 하면서 같이 강의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뽑기권을 하나 준비했어요. 거의 열심히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하나씩 뽑기권을 뽑으셔서 그 안에 있는 상품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저희 교육부장님 나오셔서 하나만 뽑아주시겠어요? 세탁기요? 뭐가 나올까요? 뭐 나오셨어요? 태종벅스 이용권 나오셨습니다. 태종벅스가 뭐냐면 김태종 목사님께서 또 커피를 진짜 맛있게 내려주세요. 그 커피를 드실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놓고 가세요, 장로님? 네, 김태종 목사님께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제 마음대로 적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젠 조별로 나눠주셨으니까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노래 한 곡을 틀어주시면은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냥 여러분들끼리 조별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노래 나오는 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어색하시니까 뭐 자기소개해 주셔도 되고,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으로도 채팅으로 열심히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딱 1분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노래가 끝날 생각이 없네요. 네,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 이제 그만 나누시고 오영 목사님, 아 지금 목사님들이 더 신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혹시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수줍으셨다고요? 목사님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저기서 뭐라고 했던 소리가 들리냐면 네? 아무런 주제 없이요? 라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갑자기 아무런 주제 없이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시니까 되게 당황스러웠던 선생님도 계시고 혹시나 PPT 나오나요? 혹시 어색하셨던 분 계신가요? 오영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한번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난 이 상황이 너무 어색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말 많이 하셨던 분들이 손을 드신 것 같은데, 네, 네. 시키는 건 편한데 참여하는 건 어색하다. 네, 좋습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 대다수가 어색한 감정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되게 내성적이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낯도 많이 갈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살짝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오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어색한 감정을 교회 안에서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되게 막 활발한 친구들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되게 내성적이고 또 조용하고 말 안 걸면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에게는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리고 되게 낯선 곳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었어요. 근데 낯선 곳에 가면은 되게 자유롭지도 못하고 또 마음도 닫혀 있고 그런 곳인데 과연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 된다라는 소리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마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조별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고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아마 이 고민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여러분들이 안 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민들을 가장 친한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만나면은 불편하지 않고 되게 편안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우리가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교사가 되는 것은 둘째치고 오히려 아이들의 그 고민들을 듣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혹시 교사로 사역하시면서 혹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장로님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혹시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제가 뽑기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그 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그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어떻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말에 저희가 지금 다가가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 사역에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설교 시간의 말씀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과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아이들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신가요? 내가 교회 학교 다니면서 가장 기억이 났던 선생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김창희 목사님 교회 학교 다니셨었나요? 어떤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김동호 선생님이요? 어떠셨던 선생님이었었나요? 재밌으셨고요. 맛있는 거를 많이 사주셨고요. 차 태워서 어디 데리고 다니셨다. 맞아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 학교 시절에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 하면은 되게 공통적으로 나와 가장 친했고 또 관계가 잘 형성되었던 선생님들이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그런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영향들도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교사하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의 기억이 너무나도 좋아서 나도 교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사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는 대다수가 모방 심리라는 게 있어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닮아가는 것, 그리고 부부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모방 심리라고 하는데 여기도 부부가 되게 많으신데 되게 닮으신 것 같습니다. 오영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진짜 많이 닮으셨어요.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게 바로 모방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우리와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은 아이들도 저희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의 행동을 따라하고 또 우리의 말투도 따라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중등부에 대한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부목사님실 가가지고 목사님들께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순간 대한이를 저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말투가 되게 똑같다고 착각한 적이 있어서 왜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그래서 대한이가 저를 점점 닮아가고 있구나, 나쁜 것만 배워가면 안 될 텐데라는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듯이 우리는 또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듯이 아이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것이에요. PPT 띄워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선녀와 나무꾼이요? 어디가 선녀가 있죠? 뒤에요? 자, 뭐가 떠오르시나요? 맞추는 선생님께 제가 뽑기권 2개 드릴게요. 오드선 선생님. 삭개오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삭개오입니다. 오드선 선생님 나오셔서 뽑기 한번 해주시죠. 맞아요. 아까 발표하셨는데 나와주세요. 네, 2개 뽑아주세요. 김창기 목사님 소나트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최종버스 이용권 나오셨습니다. 김창희 목사님 소나트 또 나오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좋은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베스킨라빈스 뭐였지? 커터, 패밀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뽑힐까요? 자, 여러분은 사케오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중등부 친구들에게 사케오 아냐고 물어보면은 사케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만났을 때 사케오의 모습이 변화가 됐어요. 사케오가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의 어떠한 은혜로운 말씀 때문에 어떠한 능력 때문에 변했다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 사케오의 마음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우리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은 아이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 치유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치유하는 교사는 아이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이랑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100%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의 그런 상처와 고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통로의 역할은 아이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통로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아이들과 이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여러분 솔직히 아이들과 친해지기에 참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아마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은 다 막막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되게 세대 차이도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생각도 너무나도 다르고 또 아이들이 가끔씩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마치 약간 외계 생명을 보듯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가끔은 차라리 길고양이랑 친해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교 친구 중에서 저와 같이 중등부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은 항상 주제가 어떻게 하면 중등부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아이들과 친해진다는 것은 약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조별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는 서로 자기는 아이들과 어느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지 1부터 10까지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했을 때 어려운 점,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다면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별로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나는 아이들과 얼만큼 친한지 그리고 아이들과 친해지는데 어려운 점이 겪고 있다면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조별끼리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서로 엄청나게 친해지기가 바로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야기를 다 나눠주신 조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딱 40분까지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목사님들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40분이 되었습니다. 혹시 조별로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는지 저희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조별로 마이크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혹시 1조 이야기 끝나셨나요? 네. 아닙니다. 이야기 끝나신 조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1조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하신 선생님 뽑기권 하나씩 드릴게요. 태중 박사 없어도 되는데. 네. 저희는 다 아동부 이하여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거, 친밀도를 쌓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향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성향,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아이들과 친해지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소극적인 아이랑 친해지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 사례를 나눠주셨는데, 아이들이 점점 이제 마음을 여는 소극적인 아이들의 변화나 아예 말을 안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계속된 관심을 통해서 이제 말은 안 했는데 행동으로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다가 이제 말로도 의사 표현하는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랑 의사소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랑 의사소통하고 또 아이들이랑도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그 어린 아이들이랑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 아이가 이제 커가는 모습 속에서 사역의 기쁨을 또 느꼈다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2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네, 안녕하세요. 아동부 이미경 교사입니다. 와. 관계 형성 시간입니다. 네, 저희는 좀 다양한 그 연령의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좀 많이 모였어요. 영아부, 뭐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아동부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 어린 아이일수록 관계 형성이 좋고 반응이 빨리 온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중등부가 가장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중등부는 정말 딴 세상 아이죠.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등부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권사님은 중등부 중학생 아이들을 만나면 마치 본인이 중학생 친구를 만난 듯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고등학생 친구를 만나면 고등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눈높이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이런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은 조금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면서 선생님이 먼저 좀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이나 고민을 털어놓기까지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먼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었어요. 부모님한테는 왜 이런 이야기를 못해? 부모님이 너네를 가장 사랑하시고 너희를 가장 너의 고민을 가장 알고 싶어 하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부모님이 알면 부모님이 되게 걱정하실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함부로 털어놓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부모이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그런 부모가 아닌 그냥 제3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3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3조는 마이크가 저한테 왔는데요. 저희도 다 앞조와 같은 상황에 많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제 예를 들어 이제 제 예시를 좀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제 6학년 아동부이고 4학년 때 이제 이 아이가 그 전 교회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야외 예배를 갔다가 아이들한테 심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상처 이게 물질적인 것도 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다음부터 야외 예배라는 단어는 이 아이 속에서 공포로 이 아이 이게 자리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로 저희가 오고 나서 예배를 갔는데 이 친구는 10시 50분, 55분 다 돼야 5분 전에 10분 전에 가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지금은 30분 전에 가서 부장님과 엄청 열심히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소리가 낯이 익다라고 찾아봤더니 너무 밝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신발 던지기도 하고 아이가 먼저 스스로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가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 그만큼 이제 선생님들이 친구처럼 다가가는 이 관계의 형성이 잘 이제 돼가고 있다라고 저는 몸소 이제 느끼고 체험하고 있고요. 또 저는 유아부를 담당하니까 어느 날 저희 꼬맹이가 한 번은 저를 허리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그러면서 귓속말로 쉬내려와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화장실을 같이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저를 이렇게 안고 저를 끌고 가면서 화장실 가자고 하는 게 참 그것도 감사했어요. 근데 또 이제 저희 선생님 여기 유아부 선생님 계시지만 1년 아직 안 되셨거든요. 교사로 섬기시는지 어떤 점이 어려우시냐 이야기했더니 지금 1년 됐는데 거의 1년 돼가는데 딱 지난주에 처음 예배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아이를 처음 보는 거죠. 코로나라는 어려움 때문에 저희는 신입생을 8명을 받았는데 아직 신입생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신입생에서 또 5살 가고 아예 얼굴도 못 보고 유치부로 넘겨갈까 봐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런 4, 5세에서 관계가 없이 유치부로 가야 하는, 근데 이것도 예배 생활이 안 되는데 유치부에서 그냥 이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사조입니다. 예, 잘 나옵니다. 목사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나 그래서 저만 얘기 안 했는데 나보고 발표하래잖아요 지금. 뽑기권 드릴게요. 뽑기권. 뽑기권. 네. 이거 나올 것 텐데. 네. 저희는 뭐 중등부에서부터 아기학교, 그다음에 이제 신입, 그다음에 또 오랜 그 아동부 경력 선생님, 또 찬양 인도하시는 경력 선생님까지 다양하게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기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학교니까 아이들하고는 관계 형성이 말로는 소통이 좀 힘들지만 부모님들 그리고 또 부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기학교 부장 선생님 뭐 그렇게 괴롭힌다고 네, 농담이고 그렇게 잘해주신다고 정영애 권사님께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중등부 우수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생들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뭐 한 5점 정도 점수를 본인에게 이렇게 주셨고, 그다음에 딸바보로 남고 싶으신데 아이가 5학년이 되니까 좀 이렇게 조금씩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집사님 말씀해 주셨고, 찬양 인도하시는 사모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친밀도의 이 점수와 아이들이 느끼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오히려 앞에 서는 선생님이니까 조금 더 반갑게 하는데, 본인은 별로 안 친한데 왜 이렇게 들이대지 뭐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끝나고 뽑도록 할게요. 자, 아마 여러분들 다 어쩔 분들은 되게 쉽게 아이들이랑 친해지시는 선생님도 계실 테고 또 어렵게 친해지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PPT 아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교사라고 이야기하면은, 교사와 또 아이들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면은 되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존재, 또 돌봐줘야 된다는 존재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친구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동역자,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친구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은 되게 가르쳐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리고 또 가끔은 귀찮기도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였으니까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도 아이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야기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데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되게 귀찮은 존재, 또 돌봐줘야 되는 존재, 그런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본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지체로서 바라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되게 세대 차이도 나고
또 나이 차이도 나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이고 그리고 친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나랑 다른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나랑 동등한 존재이고 친구로서 우리의 시선을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아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 걸어가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은 분명히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단계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고 해도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은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아이들이 이해 안 되는 외계 생명 같은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우리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은 과연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이버에 요즘 젊은 것들이라고 한번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무위키에 이렇게 나와요. 예로부터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돼라는 말이 있었지만 특히 지금 젊은이들은 심하다. 1977년 일본 논평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한숨만 나온다. 1311년 알바루스 펠라기오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걸 보면 더 심각한데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기원전 1700년경 수베르 점토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것을 봤을 때 제가 딱 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성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겪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바로 그러한 성장한 시기를 겪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되게 많은 고민과 또 생각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삶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끔은 방황도 하고 또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야지만 여러분과 같은 또 자신들만의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자신만의 삶의 길을 정립한 상태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삶의 정답들을 도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름대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이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되게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아이들과 같이 이러한 시기를 지나서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기를 지나야지만 자신들의 정답을 가진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린이가 되고 중학생이 되고 또 유치원생이 되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세대 차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아이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되게 장로님을 보면서 시문고 장로님을 보면서 아이들과 친해지는 거는 정말 나이와 상관이 없구나라는 것을 진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 짱이신 것 같아요. 자, 저희 짬을 내서 한번 빙고 게임을 할 건데
이번에는 여러분 혹시 신조어 많이 아시나요? 신조어 줄임말 TMI 같은 거 아시나요? TMI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 이런 것을 되게 신조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아이들의 문화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게임을 조별끼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빙고판을 나눠드릴게요.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9칸이 있습니다. 네, 한 장씩 나눠드리면 되겠습니다. 9칸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조어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적으실 때 당연히 뜻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네이버로 검색해줘도 되니까 여러분 9개 꼭 채워주세요. 혹시 신나는 BGM 있으신가요? 네, 하시는 동안 저는 뽑기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나 뽑아주시죠. 뭐 나오셨네요? 김창희 목사님 소나트 나오셨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하나 뽑아주시죠. 아까 발표하셨던 선생님. 하나만 뽑으세요. 뭐 나오셨나요? 오영 목사님 소나트 나오셨습니다. 사모님, 과연 어떤 목사님의 소나트를 받게 될 것인가? 오영 목사님 소나트 나오셨습니다. 여기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정말 부부 관계가 좋으시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만 뽑으시면 됩니다. 네, 교영 목사님 소나트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적어주셨으면은 뜻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3빙고 하면은 그 조가 승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조 모두에게 뽑기권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다 적으셨나요?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다 아직 못 썼어요? 그럼 30초 드릴게요.
원래 4칸씩 16빙고 하려 했는데 9개 하기 참 잘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 완성하셨나요? 아직 완성 못하신 분 계신가요? 그래요? 뭔데요? 자, 그러면은 조 대표분 한 분씩 일어서셔서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하도록 할게요. 한 분씩 일어나 주세요. 가위바위보 합시다. 네, 사모님. 그냥 대표 한 분씩 일어나셔서 순서 정하도록 할게요. 가위바위보로.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다시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주먹주먹.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2조가 순서 마음대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 드시고 신조 단어랑 뜻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뜻 모르시면 탈락입니다. 네. 네, 저희부터 하겠습니다. 네. 별 다 줄. 별 다 줄. 있으십니까? 없어요. 별걸 다 줄인다. 네. 별거 다 줄인다. 정말 별 다 줄이네요. 복세편살. 있습니다. 복세편살. 복세편사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와, 뜻이 뭐냐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네, 저희 남아공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고 남아서 공부나 해. 남아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1조. 저희 롬곡. 롬곡. 눈물을 뒤집은 롬곡입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다시 2조. 네, 저희 임구. 임국. 네, 이미 구입했습니다. 오. 만관부.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해. 네, 저희 조댓구알 하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와.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아, 사모님 네. 평상시에 욕 많이 한다고 진짜 소문 나가지고. 3개만 되는 거죠? 좆대꾸알. 네, 1조. 저희는 와이라노. 3칸. 와이라노. 네, 와이라노입니다. 영어로 스펠링 영어로. 얘기해 주시죠. WHYRANO. 와이라노를 신조어로 선택했습니다. 정말 왜 그래? 와이라노. 뭔데? 자, 와이라노. 세 줄입니다. 3빙고면 끝입니다. 아, 3빙고. 3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저 그럼 이게 또 뭐, 이거 해야 되겠죠? 네. 많이 기회를 드리려고 코노 하겠습니다. 코노. 코너. 코인 노래방. 영끌. 영끌. 여기 다 알잖아요, 그죠? 신조 아닌 거 아니에요?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거 신조가 아니라 옛날 거예요? 저희 10살 재빙. 쉽게 살면 재미없지 빙고.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누가 그렇게 해?
제일 신세대 있으세요. 네, 1조입니다. 저희는 뭐 할까요? 이제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는 유하했습니다. 유하. 유하, 유튜브 하이. 유하. 유하. 이생망. 이생마. 이번 생에 망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에빼시. 에빼시. 장로님 에빼시 실천해 주십시오. 애교 빼면 실체. 저희 삼기다 아세요? 삼기다. 사기다 전이 삼기다라고 해요. 썸의 개념이죠. 썸 단계. 자, 선빈고 아직 안 나오셨나요? 자, 1조. 저희는 JMT 했습니다. JMT. 똑같네 이제. 매우 맛있다. 하나만 해줘. 하나만 해줘. 하나만 해줘. 우리 하나만 해줘. 하면 되는데. 에? 하나 나와라. 과연? 하나 나와라. 또 하나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낄낄빠빠. 오케이. 파파가 신조어라고. 야. 3조 선빈고 됐나요? 아니야 안 됐어요. 정말 낄낄빠빠네요. 얼주가. 그러게요. 얼어주가도. 이거 신조어로 아이스 하기엔 아메리카. 저희 그래서 본 것 같은데요. 얼어주고도 아이스가 아메리카. 하나만 해주세요. 저희도 고대였는데 오케이. 안습 안습. 빙고 와, 4조 빙고 되셨습니다. 세 줄. 아, 아깝다. 하나인데. 자, 우승하셨으니까 하나씩 뽑도록 할게요. 왠지 목사님들이 소나트 다 해주실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어요. 오, 이디야 커피 믹스. 김창기 목사님 소나트. 김창기 목사님 소나트 나오셨습니다. 교영 목사님 소나트. 교영 목사님 두 장 뽑으셨는데 두 장 다 뭔가요? 목사님들 한 분씩 소나트입니다. 과연 교영 목사님 소나트. 아닙니다. 자, 이디야 커피 믹스입니다. 진짜 있어.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드리세요. 자, 여러분 신주어 빙고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혹시 재밌었나요? 어려우셨나요? 혹시 빙고판 채우는 것도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가끔씩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신주어를 이야기하면은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게 세대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할 때 또 가장 걱정되는 부분도 바로 세대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세대 차이를 문화 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문화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단편적인 예로 아이들에게 여자아이들에게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나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힘순 찐이 이상형이라고 대답합니다. 혹시 힘순 찐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힘을 숨긴 찐따가 이상형이라고 대답해요. 되게 막 찐따인데 막 힘을 숨기고 있고 막 알고 보면 막 왕자님인 막 그런 사람들을 되게 이상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되게 90년대는 막 남자답고 되게 막 남성스러운 남자가 이상형이었다면은 2000년대 들어서는 꽃미남 그리고 지금은 찐따가 이상형이 되었습니다. 저희 짧은 영상 하나 볼까요? 빠밤. 나와라. 배영지 씨가 이제 MZ 세대의 그 대표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부담스럽진 않아요? 조금 이게 진절머리가 나는 태세가 뭐냐면 MZ 세대라는 게 그 알파벳 계보를 이어가고 싶은 어른들의 욕심이 아닐까. 왜냐면 MZ 세대들은 본인들이 MZ 세대라는 걸 전혀 잘 모르잖아. Z고 Y고 뭐 그냥 수학 용어인 줄 알지.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네, 영상 엄청 짧죠?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되게 MZ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도 보다시피 MZ 세대들은 자신들이 MZ 세대인 것도 모른다고 해요. 내가 MZ 세대이든 말든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Z 세대라는 단어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단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 변화된 문화에 살고 있는 그 어린이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아이들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입장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우리의 문화 속으로 자꾸 끌고 오려고 해요. 되게 대표적인 예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있죠. 저도 가끔 목사님들께 듣는데 태종 목사님 네, 아무튼 이런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도 아이들을 이미 변화된 문화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문화 속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차이가 바로 어쩌면은 우리가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주며 아이들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며 또 그 문화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나 때와는 다른 그런 문화들을 인정해 주려는 그런 시선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은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안타깝지만 아이들은 우리와 친해지기 위해서 절대로 아이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강의를 들으면서 어떠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지금까지 쭉 우리들의 시선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화된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느꼈던 점이 있는지 저희 조별끼리 짧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분까지 딱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2분이요?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나누셨으면은 바로 이어서 여러분이 혹시나 교사로 섬기면서 가지고 계셨던 고민들이나 어려움들까지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은 기도 제목까지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30분까지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그래요? 네. 다 이야기 나누셨나요? 내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네요. 네, 30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조별로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되게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빙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조금은 좀 친해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친해지셨나요? 네. 오사인 설교 그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주 잔잔하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친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보다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또 편하게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고민들도 좀 더 스스럼 없이 나눠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을 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그 고민이 가벼워지지는 않으셨나요? 아직은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색한 선생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께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 거겠죠. 근데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 되기까지는 진짜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아직 중동부 친구들 안에서 그 친구가 장난으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는 친구가 아직 한 명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 한마디를 들어보려고 계속 막 장난을 치고 말을 걷는데 그냥 항상 씩 웃으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혹시 우리가 아이들에게 친해지기 위해서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는데 아이들이 되게 반응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단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눠주는 사랑을 그 아이들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우리가 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에요. 항상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랑을 나눌수록 사랑은 더 커지고, 그리고 아이들은 항상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오히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오늘의 주제는 마음을 치유하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교사는 아이들과 온전한 관계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아이들은 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때 오히려 아이들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여러분이 교사를 하시면서, 그리고 부서 안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매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교사로 부르셨고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각자 다른 지체로서 한 몸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서로 친밀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전부 채워져 주시고 서로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각각의 부서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교사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힘써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